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번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화시켜 주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내가 실제적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다 주택자여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매도 계획 있는 분들이라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대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지금 이제 전세를 낀 물건도 살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를 사도 되는 지금 기회인 거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내용을 좀 정리했으니까요. 좀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은 실제로 지금 이 몇 개월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때 기회에 매도를 하지 못하면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부분에 맞춰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매수자라면 내가 또 어떻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영상 쭉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좀 정리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좀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잠깐 갭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가장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세가 예를 들면 뭐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뭐 대출 같은 경우도 6억이 제한이 있는데 뭐 자기는 뭐 더 소득이 많아가지고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억울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지금 6억밖에 이 갭이라는 걸까? 한마디로 갭도 그 대출도 갭인 거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전세가 뭐 10억, 11억, 12억이라는 전세가 있으면 내가 한시적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5월 9일 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이제 종료를 한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번 정부는 이거에 대한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연장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측대로 당연히 이제 종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좀 온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유예를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설마 이거를 또 딱 잘라가지고 다 주택자들을 뭐 더 탈출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이게 딱 하겠어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었겠지만, 예정대로 종료를 하는 거고, 그래도 지금 같은 부분이 일부 조금 숨통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 한시적으로 캡처할 수 있게끔에 대한 이제 세입자 낀 물건들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다 주택자들이 팔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하게 뭔가 이거 본인 매수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매도자 입장에서 숨통을 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규제 지역은 뭐냐면 원래 토지가 이제 기존 그 규제 지역이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신규를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지정을 이제 서울 전 지역을 해버리고, 그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역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기한, 그러니까 원래는 그 5월 9일까지 이 잔금 기한이 5월 9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도 2월 말인데. 2월 말인데 몇 개월 안 남아서 지금을 계약하고 잔금하기에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원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에 있던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등기 기한을 4개월을 유예시켜 준 거고 그 신규 지역으로 된 곳들 있잖아요. 서울 그 외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에 대한 유예 그 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지금 왜냐면 내가 팔고 싶은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유예시켜 준 거죠.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있더라도 이거를 세입자가 사는 것까지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나가는 기한 때 맞춰가지고 이 기간 2년 기간 안에 그 안에 나가면 그때 실거주를 해라. 요렇게 지금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한해 최단 2년까지 가능한 잠깐 갭투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갭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그 Q&A 식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끝까지 좀 읽어보시고 먼저 이 표를 먼저 봐주시면 제가 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이 표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류 및 보완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예요. 이 표만 보셔도 잘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 그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용산구까지였고 신규로 지정된 데가 2025년 10월 16일에 새롭게 지정됐죠. 추가로. 그래가지고 서울 그 밖의 지역하고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매매계약이 원래는 기존에는 매매계약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증명서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계약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무슨 뭐 확약서라 이런 거는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이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정규 계약서까지 갖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계약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기한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지역, 그리고 그 추가로 든 데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을 처리하고 완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 매수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되는 거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되는 게 신규 지역은 6개월 내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실거주 의무 제한적이 완화한 거예요. 자,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4개월,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낀 물건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도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의무가 있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의 종료가 있죠. 그 실거주 의무를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를 위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년까지만 되는 거예요. 즉 2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최초 계약일이 만약에 그 전에 돼 있으면은 지금 이 발표 나기 전에 2년까지는 중간 나가겠죠. 그럼 그 중간 나갈 때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월 11일까지는 무조건 완료가 시켜서 내가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고,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때는 저렴식으로 의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충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입자가 나가고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나가고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 1개월까지 유예 기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 대출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대출을 이제 하고 나서까지 1개월까지 유예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6개월 안에는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를 시켜준다는 이런 게 지금 바뀐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그리고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Q&A 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다주택자예요, 지금.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자, 당초에는 2026년 5월 9일 잔금 등기 완료 시까지 중과 유예가 적용됐지만,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5월 9일까지 등기가 쳐야 돼요. 잔금까지 해야 되고, 근데 이번 보완 조치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해도 중과 유예를 인입한다. 그러니까 계약서까지 써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다만, 가계약, 사전 예약은 약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계약은 아니고서는 그 유예된 부분들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고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한 거죠. 계약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면 1억에 대한 부분들 10%면 계약금 입금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규제 지역 강남 3구의 용산은 4개월 내 그리고 그 외 신규 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4개월, 6개월에 대한 유예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매수자는 실거주를 언제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그럼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해 토어 9억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2월 11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 최초 만기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발표가 2월 11일 난 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이니까 늦어도 2년이잖아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초 계약일 이내에 그 정권은 중간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다 그때 맞춰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도 대출 실행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1개월 후 더 늦은 신청까지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러한 실거주 의무 및 전입신고 의무 이외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만 한정된 적용된다. 자, 뭐예요?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유예하는 조건일 때 내가 매수 안 하면 주택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무주택자일 때 이런 거를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파는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내가 파는 거예요. 각종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가? 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주택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요. 매도자가 조정 대상지 다 주택자일 경우만 한해 예외 정액으로 적용되는 거고, 또 매수자가 매수하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니면 이런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조건은 뭐예요? 내가 파는 매도인은 다 주택자,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이때만 지금 예외되는 이 한시적인 적용 조항들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 따냐? 그러니까 왜냐면 무주택자인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내가 현재적으로 한시적으로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이게 언제 기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따져보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는 사람은 매도자가 다주택자일 경우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를 언제 판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집이 있는 사람이 세입자 낀 집 6개월 이상 남았음을 살 수 있나? 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입자 낀 집, 세입자 껴있어요. 6개월 이상 남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살 수 있나? 불가능한 거예요. 집 있는 사람, 매수자가 집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토구역 내라면 구청에서 허가 자체를 내주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살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남은 전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조정 지역일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걸 지금 유주택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길게 남아있으면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신규 지역은 아까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그 외적인 이게 신규 지역의 토구역이기도 하고죠. 지금 이 신규 지역이. 그래서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된대. 그래도 잔금 등기를 위해 6개월 유예 가능한가? 바뀐 정책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등기하면 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에 2년 실거주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신규 지정지역 토거제로 다 묶였잖아요. 근데 이게 유예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왜냐면 나중에 지정 대상 지역이 되고 토구역이 된 곳들은 원래 지금 바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에 낀 집이라면 2개월 이내에 입주하면 되는 실거주해야 되는 그 부분도 하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부터 신청 허가가 가능한가요? 자, 이달 안에는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고요.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으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9일 신청을 한다면 2월 19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5영업일 이후에 3월 17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내가 신청을 하면 15일 영업일 허가 이후인 3월 17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세 대출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전세 대출을 끼고 있는 세입자가 많잖아요. 그쵸? 이때 집을 내가 샀어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바로 갚아야 되는지. 자, 당장 갚지 않아도 돼요. 원래 규제 지역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게 원래 원칙이었지만, 자, 이 예외를 둔 거예요. 하지만 매수한 집에 세입자가 있어 내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임대기간 남아있으면 그 회수 기간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세 만기와 매수한 집의 전세 만기 중 더 빠른 날까지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릴 부분까지 제가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살려는 사람과 있고 팔려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나중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깔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모든 조건에 맞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도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꼭 구청에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요. 1차적으로. 자, 확인할 거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계약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뭐 두 가지. 처음에 구청에 대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청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봐요. 내가 이런 조건에 매도자가 이런 조건인데 이걸 계약해도 되냐고 되는 거를 먼저 확인해봐요. 구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봐요. 그 두 번째, 내가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대출을 안 받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출을 받는 대부분 집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 확인해봐요. 내가 지금 이런 조건에 지금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고 전세 게임 낀 집이 언제 있고 이게 나갈 거고 내가 대출을 받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조건들을 대출을 활용한 다음 전세 그 대출이든 그리고 매수 대출이든 꼭 은행을 확인해 봐가지고 내가 매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자, 첫 번째 구청 확인, 두 번째 대출 은행 확인. 이 두 가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정식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사람들은 너무 지금 기간을 임박해가지고 만약에 이 계약이 뭔가 틀어지게 되면 탈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매도하실 분들이라거나 매수하실 분들은 빨리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남도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가 잘못돼가지고 틀어지거나 뭐가 그렇게 되더라도 빨리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석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유예를 줬으니까 5월달까지 유예를 줬으니까 아 그래 내가 뭐 5월달까지만 계약서 쓰면 되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 불안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체크를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 다 체크하고 나서 정식 계약서 쓰는 거죠.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쓰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 상에서 다 알아보고 서로도 알아보고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내가 체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특약사항에 내가 만약에 계약이 정식으로 계약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계약을 다시 파기한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 예를 들어 매수자 입장이라면 보증금이 뺏기지 않고 매도자 입장이라면 배액 배상을 하지 않고 서전에 물론 이거에 대한 서로 사전에 협의를 보는 게 굉장히 협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따져보고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도 혹시 모르는 게 또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특약을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 하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도자, 매수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매도자가 손해보는 일을 하냐, 매수자가 손해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거는요, 매도자도 팔아야 되는 거고 매수자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뭔가 문제가 틀어져가지고 이게 둘 다 손해본다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손해본다는 건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을 손해보는 금전적으로. 이거는 둘 다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유예를 걸어놓고서 뭔가 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게 뭐가 안 되거나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특약사에 꼭 넣어야 될 부분. 본 계약에서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나오거나 대출 실행이 안 나올 경우는 본 계약을 파기한다. 그리고 그 가를 열고 단 배액 배상 및 계약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반환하는 조건이라는, 이런 부분에 금전적인 그런 피해가 없는 거에 대한 그 특약을 꼭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누굴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양쪽을 다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나서, 본 계약서를 쓰고 나기 전에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뭐좀 따져보고 나서고, 그리고 본 계약을 쓰고 나서도 이상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 끝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5월 9일까지만 기한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중간에 틀어지고 나면 매수자 입장에서 살 기간도 없고, 그리고 매도 입장에서 팔 기간도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가 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에 대한 갭 투자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3억에 대한 대출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다 따져보니까. 근데 갭이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될 수 없는 요지는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중에 내가 이 전세 끼 매물을 샀는데 이 나중에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더 축소가 된다거나 이러면 내가 이 3억도 못 받게 되면 그 다른 돈을 또 융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보다 훨씬 큰 갭 투자. 말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3억인데 뭐 6억에 대한 갭을 받다거나 7억, 8억에 대한 갭을 받아서 좋은 아파트 살려고 욕심 부른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어요.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그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피해가 온전히 나한테 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기회다 다 갭 투자를 막아놨는데 내가 갭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고 하면 완전히 큰 오산이 주고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내가 대출, 은행에서 알아봐가지고 허용할 수 있는 대출 한도 내에서 갭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 그걸 벗어나는 갭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SNS에서는 지금 이 아파트의 폭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지금 막 이거를 막 계속 막 양산을 퍼뜨리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정보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나중에 뭐 이럴 수 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다. 돈이 묶여있는 돈이 몇 년 후에, 한 2년 안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가 대출 받고 이 돈까지 합쳐가지고 이건 뭐 더 큰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매도자들한테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매도자들을 위한 지금 탈출구를 잠시 열어둔 거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거, 처지에 맞는 게 여기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단순하게 지금 유튜브에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일부 막 유튜브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들이 막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SNS, 인스타라든지 뭐 스레드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전문가다 분들이 없어요.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전파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고 야 지금 기회네 사야 되네 무턱대고 이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알아보시고 발빠르게 알아보세요. 발빠르게 알아보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시고 파시려는 분들도 발빠르게 알아보시고 지금 앞으로 취득세라든지 뭐 이제 나중에 양도세 중과되는 유예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몇 번을 다 돌려보시고 메모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도 확인해 보셔서 꼭 계약을 좀 파시려는 분들과 사시려는 분들이 꼭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좋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무리 없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